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경남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같이 의미 있는 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고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임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직접 만나면서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전해드렸으면 가장 좋았겠지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수상자들의 기쁨은 함께 나눠주시고 발표자들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사업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은요, 2021년 4월에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고요. 경상남도의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 사업들을 하나둘씩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이뤄낸 성과들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고요. 치하는 마음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들로 오늘 이 시간들을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성과 공유회지만요, 우리 함께 공유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행사는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해서 진행됩니다. 2021년 경남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진행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김하용 의장님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이전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이어지겠고요. 2021년도 경남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우리 총 6개 기관, 11명의 담당자,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수상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6개 기관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오늘 경상남도 의회 김하용 의장님의 축하 영상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의장 김하용입니다. 올 한 해 도내 평생교육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1년 경남 평생교육 성과 공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처럼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생학습에 꾸준히 참여해온 도민과 평생교육기관의 성과를 공유, 확산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 단체 등이 협력해 평생교육의 미래를 그려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의회에서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상남도 의회 김하용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이전 원장님께서도 오늘 이날을 축하하는 마음을 영상에 담아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전입니다. 먼저 오늘 제2회 경남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4월 1일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우리 진흥원은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평생교육 사업을 정리하고 나누는 자리로서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마련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점 아쉽습니다. 내년에 만남을 약속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제2의 경남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통해 우수한 평생학습 성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배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에서는 한 해 동안 도민들을 위해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한 평생학습 기관과 강사, 학습자분들에게
상장을 드려 조교남아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실 평생교육기관 담당자분들 바쁘신 가운데 평생학습 성과 공유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전 원장님의 따뜻한 축하 영상 잘 만나봤습니다. 사실 우리 본 사업을 위해서 가장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데요.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이렇게 지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2021년 경남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대한 수상 영상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이라면 현장에서 시상을 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전할 텐데요. 그럴 수 없게 된 점 너무나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리 상장과 부상은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기쁨의 마음을 저희가 사진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1회 경상남도 평생학습 대상 수상기관 재단법인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은 경남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도내 평생학습 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 사례들을 공모했습니다. 지난 8월 공모를 시작했고 총 15개 기관이 지원했으며 그중에서 6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ESD 지도사 자격과정 및 강사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우수 사례로 경상남도 도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경상남도 도지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청문화원은 도자기 예술산청 흙을 느끼다, 조몰랑 만지자, 목화야 놀자, 화도화 이야기, 산청 학습 동아리와 문화학교 운영이 3가지 우수 프로그램의 사례로 경상남도 의회 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산청문화원 경상남도 의회 의장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상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은 지역 맞춤형 특별 평생교육과정인 시니어 커피 바리스타 과정으로 경상남도 교육감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 경상남도 교육감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장상 경상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 협력 사업인 가치 평생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부족 지역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이동 평생교육 연계사업, 장애인들의 음악적 성장을 돕고 다양한 공연 활동을 돕는 장애인 밴드, 땡큐 락밴드 사업, 이렇게 3개의 우수 프로그램들로 진흥원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상남 평생학습센터 상남평생학습센터는 원예지도사 1급 자격증반과 미술심리치료사 1급 자격증반, 청소년의 교회 의무 봉사활동을 지역사회 내 재능 리사이클링으로 실현하게 하는 청소년 교육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흥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상남평생학습센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중앙평생학습센터 중앙평생학습센터는 노인건강 레크레이션 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을 비롯해서 사진 애호가들을 위한 포토샵 강좌인 사지나 놀자, 그리고 내 마음의 힐링 꽃차 만들기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해 진흥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중앙평생학습센터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시군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시군의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상자는 산청군청 여은경 계장님이십니다. 여은경 계장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도민평생학습대학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 평생교육 공모 지원 사업으로 수상자는 가야대학교 박경태 교수님입니다. 박경태 교수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참여를 높이고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공모 지원 사업으로 수상자는
경남 점자정보도서관 한성화 사회복지사님입니다. 한성화 사회복지사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 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상자는 창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김성희 팀장님이십니다. 김성희 팀장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생 코스별 전환 일자리 지원 사업은 인생의 전환기에 경력 단절자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모 사업으로 수상자는 마산 여성인력개발센터 박예슬 간사님이십니다. 박예슬 간사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수 시민기자단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제7기 시민기자단으로 다양한 도내 평생교육 영역을 취재하여 도민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수상자는 안정수님, 강민진입니다. 두 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해교육사업은 경남도민의 문자회 등 능력 향상과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문해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수 문해교사는 문해학습자 지도를 통해서 경남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분들께 수여하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함양군 박선주님, 거창군 오상헌님입니다. 두 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수 강좌 나름이 강사는 생애 단계별 강좌 나름이 지원 사업에 참여한 강사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강의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강좌 나름이 사업의 홍보를 통해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와 그에 기여한 공이 있는 분들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김현숙 강사님, 광명희 강사님이십니다. 두 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으로나마 우리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도 많이 해주셨어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경남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에서 평생교육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해 나간 우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도 상호 간에 배울 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평생학습 대상 우수 사례 발표인데요.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요, 올해 처음으로 생애 주기 맞춤 평생학습을 실천한 평생학습 기관들을 발굴하고요.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 제1회 경남 평생학습 대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총 15개 기관이 지원을 했고요. 어마어마하죠. 현장 실사를 포함한 발표 심사를 거쳐서 최종 6개 기관이 결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 자리에서 사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6개 기관 중에서 도지사상, 그리고 도의회 의장상, 그리고 교육감상을 포함해서 3개 기관의 우수 사례를 청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상남도 도지사상을 수상한 통영 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사무국장 성병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유엔사나 유엔대학으로부터 2005년 세계 8번째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RC를 지정받고 2015년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세라트라 숲을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환경교육, 평생학습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SDGs 17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99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점에서 평생교육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가능발전, 서스펜서블 디벨롭먼트가 뭔가? 이렇게 다들 궁금하시겠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정의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제외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만은 더 단순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물려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 제3세계 등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며 국가별, 대상별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가 바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 Leave no one behind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배려하고 돌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정신입니다. 그만큼 지역, 계층, 집단에 따른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의 장을 만들기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ESD 지도자 민간 자격 검증기관, 경남초등학교 3학년 생태환경학습기관, 자유학년제 지원 프로그램 등의 역할을 통해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짧은 시간 진행된 것이 아닌 2007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유네스코 파리본부 주관 ESD 심포지엄이 통영에서 개최되어 평생학습 기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2020년 환경지속가능 환경교육 특구 지정과 함께 경상남도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2021년 평생학습도시 우수도시 선정 등 지속가능 발전을 통한 평생학습의 기반을 지역사회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을 통한 평생학습의 핵심은 ESD 지도사입니다. ESD 지도사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형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지도사로서 2019년 민간 자격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21년 올해 총 54명의 지도사를 발굴하여 학교, 환경교육센터, 셰아트라 숲에서 ESD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SD 지도사 활동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교과 담당입니다. 지속가능한 세계와 나를 주제로 18자시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021년에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수업 운영 및 생활기록부 작성 등 1년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통영의 전중학교 12개교, 고성의 6개교, 총 55학급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환경체험교육 전문 강사입니다. 셰아트라 숲에서는 2017년부터 나누고 배우는 착한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환경교육체험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환경부 인정 프로그램을 선정되어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 5종과 코로나19 대체 학교 프로그램 1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프로그램은 2024년까지 우수 환경 프로그램으로 지정 연장되었습니다. 매년 60개교 이상의 5천여 명의 교육생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를 ESD 지도사가 핵심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ESD 교육관광과 어린이집 강사입니다. 기관, 단체, 지자체 등 성인 대상별 교육관광으로 숲길 산책 등 ESD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숲을 사계절 체험하는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ESD 지도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0개 기관 901명이 참여하였고 어린이집은 61명이 참여했습니다. ESD 지도사라는 지속가능한 학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자격 과정을 취득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기관에서는 교육활동 수행을 통해 개인의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배움의 한원을 선순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세대의 구성원인 ESD 지도사가 다음 세대인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세대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네트워크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영 RC 세자테라 숲에서는 ESD 지도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남을 넘어 국내 전체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치한 세자테라 숲 전경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요, 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하신 산청문화원의 사례 발표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청문화원 사무국장 김희진입니다. 요즘은 문화활동이 개인의 행복 추구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문화원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긍정의 씨앗으로 표현했습니다. 산청문화원은 산청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1957년 개원하여 6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본관, 별관, 그리고 분과 연습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총이 없는 산청에 저희 문화원은 문화로부터 소외된 농촌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은 남명 조식 선생, 성칠스님, 문익점 선생 등 역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기신 인물들이 많아 유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 사업 운영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산청 흙을 느끼다 조물락 만지작은 산청의 귀중한 자원인 고룡틀을 이용한 도자기 수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 작품 전시회도 개최하고 일회용품 줄이는 환경보호 캠페인에 동참하는 뜻으로 직접 만든 머그컵을 공공기관에 기증하며 사회봉사에 일조했다는 성취감이 어르신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목화야 놀자는 처음 목화를 재배한 산청군 배양마을에서 목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체험과 역사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목화를 2번의 꽃이 피고 복숭아를 닮은 달해가 열린다 하여 화도화라고도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한 전통 무용 배짜기 시험과 문화원 동아리의 예술 공연 등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목화를 이용한 체험활동으로 전통 씨앗기, 목화리스, 마스크줄, 목화씨 오일 비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체험활동인 문익점 생생로드는 문익점 선생이 중국에서 목화를 가져와 재배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윷놀이로 진행하는 보드게임 형식으로 문익점 선생의 예민 정신을 되새기고자 만든 놀이를 통한 역사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문학교 강좌입니다. 강좌 개설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진행하며 현재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SMP, 라탄공예, 서각, 타로, 어린이 발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단기적인 프로그램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전국의 각종 대회 출전 및 정기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시회, 한문강독, 전통무용 등 24개 분과 동아리가 활동 중입니다.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산청문화원은 교육사업 외에 문화행사, 향토사 연구, 공모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문익점 선생을 소재로 한 마당극을 공연하는 산음꽃 극단에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하였고 200여 명의 회원들이 3일에 걸쳐 문화유적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풍물 동아리 정기 공연과 문화가 있는 날 우리 동네 역사 여행, 우리 동네 밥마실 콘서트,
산청군 농악대회, 재래 행사도 주관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실버문화 이벤트는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친구들과의 우정사진과 노부부의 웨딩 촬영은 평범한 일상을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이 메마른 농촌 지역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운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문화원이 작은 징검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하신 산청문화원의 사례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상을 수상하신 경남도립거창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사례 발표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사 백혜란입니다. 2021학년도 제1회 경상남도 평생학습대상에서 경상남도 교육감상 수상과 이에 따른 발표 기회까지 얻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먼저 저희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의 구성원은 저를 포함한 원장님, 평생교육사 1분, 담당 회장님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은 커피 전용 강의실 및 마루형 침대형 강의실, 소강의실, 대강의실 등을 갖추고 2002년 개원 이래 총 2만여 명의 수강생들을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의 운영 실적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초반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 인원을 대폭 축소 운영하였고 2021학년도에도 그 교육과정 및 교육 인원이 축소되었으나 커피 바리스타, 조경관리사 등 총 50여 개 과정을 운영하여 80% 이상의 수료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저희 경남도립거창대학은 거창군 위탁 및 자체 평생교육과정 이외에도 2019년에는 경남배움의 학교 흑건축 생활기술강좌, 2021년도에는 경남 귀농사관학교 과정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수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은 스마트 혁신 평생학습 선도대학으로서 지역 인재 육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인 학습자 친화형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평생 교육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창군은 자료에서 보시면 2021년 기준 한 개읍 11개 면에 6만 2천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다른 농촌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실버 산업과 항로화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노인 일자리 참여 기회 또한 확대되고 있어 이 때문에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 평생 직업 교육 기관으로서 지역과 대학의 상호 연계에 의한 평생 직업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한 지역 맞춤형 특별 평생 교육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가 상승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반영한 세대별 다양한 일자리 확충과 지역 맞춤형 취창업 교육에 대한 요구 또한 확대되어 저희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에서는 직업능력 교육을 다양화하여 지역과 지역사회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인 시니어 계층을 위한 자격증 과정, 노인 일자리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기존의 인기리에 진행 중이었던 커피 과정에서 시니어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독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커피 바리스타 과정은 60세 이상을 우선 선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분반 운영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시니어 커피 바리스타로서 자긍심 함량과 실버 세대 재취업 및 창업에 대한 기대 향상 등을 목표로 삼았고, 기존 커피 강의 진행 시 연령층 간 수업 이해도 편차 부분이 발생하여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강의 구성 또한 시니어 세대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카페 메뉴 제조 원리 및 레시피 등을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실습 특별 평생 교육 과정인 시니어 커피 바리스타 예비반을 운영한 결과 70% 이상 수료율과 자격증 취득률을 달성하였으며, 이 교육을 통해 시니어 바리스타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창업 활동 또한 활성화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 지역 노인 일자리에 3명이 취업하였고, 현재까지 누적 13명 정도가 취업한 상태이며,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 시니어 커피 바리스타 교육생 다수가 취업하여 활동 중이십니다. 다음 자료는 시니어 커피 바리스타 실습 교육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실질적으로 취업해 있는 곳들의 사진이며, 마지막 사진은 저희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버 카페의 사진입니다. 저희 대학 평생교육원에서는 시니어 커피 바리스타 교육과정 이외에도 조경관리사, 항로와 아카데미, 군뱅이 사육지도사, 치매 예방과 관리 등 지역민의 요구가 반영된 지역사회와 밀접한 과정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특별교육에 따른 효과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에게는 직업 능력을 배양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취창업 요구 및 관련 직업 요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 직업교육체제 구축과 일자리 연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취창업 기회의 부여,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주민의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니어 커피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과정들은 지역대학으로서 평생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도립거창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3개 기관의 사례 발표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새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잘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2021년 경남 평생교육진흥 공모 지원 사업에서 네트워크, 학습자 관리, 일자리 발굴 영역에서 우수하게 진행한 기관들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해 주시는 기관은요, 공모 지원 사업 중간 보고회에서 네트워크 관리, 학습자 관리, 그리고 일자리 발굴 분야에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기관들입니다. 이번에 수상한 이 수상 기관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네트워크 우수 사례로 시군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 영역입니다. 산청군 김충수 평생교육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우수 사례 네트워크 분야 발표를 맡은 산청군 평생교육사 김충수입니다. 이 우수 사례 발표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은 저희가 좀 간략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과 연계를 시켰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청군은 이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어떤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된 어떤 협업 체계가 따로 정식으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부서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많은 국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이 어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곳에서 정보를 습득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관련된 사업 당사자들, 사업 실무자들도 관련된 사업들을 좀 같이 해나가고 싶고 좀 더 고도화를 시키고 싶은데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요. 저희 플랫폼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참여를 할 때 이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군청 행정교육과 평생교육계를 중심으로 해서요. 저희 관련된 협업 기관들 그리고 관련된 협업 부서들까지 한 곳에 모아서 산청의 평생교육을 같이 논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2가지 정도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협의회를 구축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주제로 해서 관련된 부서, 담당 부서들의 팀장님, 계장님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 담당자들, 실무자들을 함께 모아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회의라고 하면은, 협의회라고 하면은 그냥 페이퍼만 왔다 갔다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뒤에 설명드릴 내용들, 사업들이 전부 다 이 협의회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 관련된 협의도 진행을 했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플랫폼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업무 협조도 진행을 하고 또 정보들도 공유를 하였습니다. 또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하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필요를 하다 해서 작년에 저희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좀 더 쉽게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실무자들 또한 쉽게 정보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작년에는 이제 13,000여 명에 불과했던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올해 48,000여 명까지 늘게 되었습니다. 48,000여 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좀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산청 군민이 35,000명이고요. 그것을 능가하는 인원수들이 접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 네트워크 중심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관련 기관들과 협업한 다른 세부 사업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관광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아이들부터 해서 부모 그리고 아이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청소년 수련관과 협업을 해서 청소년들이 산청의 관광 문화를 탐방하고 개인 SNS에 이걸 업로드를 해서 1일 이제 산청 홍보대사가 되어보는 시간도 가졌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해서 산청에 있는 농업인들이 판매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행정복지관과 협업을 해서 경로당에 올해 한 3개소 정도 좀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산행정복지관의 장애인 관련된 팀과 함께 해서 장애인 팀 그 장애인 분들이 직업과 연결되어 있는 재가제빵 교실 그리고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에게 장애 아동 청소년들에게 미술 교실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방학문학과 연계를 해서 웰니스 코디네이터라는 저희 산청군에 있는 동의보감촌 거기를 건강과 함께 가이드를 해주는 분들을 지역 활동가 분들을 양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가족 체험 학습을 진행을 했고 200여 분 정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청박물관과 연계를 해서 산청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산청의 문화유산을 좀 더 자세히 알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굿즈까지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린 프로그램들이 사실 네트워크가 없었다면은 저희 행정교육과 평생교육계 단독으로는 절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고도화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플랫폼, 이 네트워크를 내년에 협의회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더 고도화를 시킬 계획이고 그리고 이 협의회를 단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네이버 밴드 같은 SNS를 활용을 해서 실무자들이 언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사업이 저희가 내년이 마지막인데요. 플랫폼 사업이 끝나더라도 경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조금 더 공모 사업들을 많이 참여를 하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모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들을 확보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설명드렸듯이 사실 거창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드린 이 네트워크가 다른 지자체 분들에게 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발표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이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사업 중에 산청 원정대라는 산청 박물관에서 진행을 했었던 그 굿즈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굿즈에 보시면은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이 이름을 적어 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산청을 좀 더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요. 저희 담당자들 또한 이것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단지 실적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산청의 변화를 위한 의견들이나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더 나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산청의 평생교육이 더 고도화될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의 평생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평생교육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청군 김충수 평생교육사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습자 관리 우수 사례로 경남 도민평생학습대학 영역의 국립경상대학교 박물관 김종길 팀장님의 발표를 이어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의 김종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우리 박물관대학 경남평생학습대학 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저희가 5가지 분야별로 발표를 할 건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희 박물관대학 도민평생학습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저희가 바로 그 대학가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상남도 18개 시군배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이후에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무 담당, 즉 전담 인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를 보면요, 4월, 5월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6, 7, 8월에 걸쳐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를 섭외하고 교육생을 모집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역사문화 아카데미, 지역문화유산 탐방, 생활문화체험 강좌 3개 프로그램을 실시했고요. 12월에는 이 3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난 뒤에 평가 작업을 했습니다. 교육 운영 현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총 112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70명을 선발했고요. 5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석률은 83%, 수료율은 8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강좌별로 잠시 살펴보면요, 역사문화 아카데미는 저희가 총 9회차에 걸쳐서 진행되었고요. 한국 미술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술의 최고의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수료식도 하고 그다음에 요 강좌하는 장면이고요. 특히 강사분들 그 책을 구입해서 저자들의 사인을 하는 사인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문화유산 탐방인데 이거는 10월 한 달 동안 저희가 5번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히 진주 지역의 진주성과 촉성루를 중심으로 진주성에 얽힌 문화를 직접 탐방을 하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촉성루에서 진주 건물이라든가 진주의 전통 공연을 좀 했었고요. 각 강좌별로 이렇게 쭉 사진을 보시면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생활문화체험 강좌인데요. 이거는 코로나 시대 건강운동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1강은 저 의과대학에서 코로나 시대 건강에 대해서였고요. 2강은 홈 트레이닝, 그다음에 요가해서 체육관에서 건강운동법에 대해서였고, 3강은 그 한국차문화원에서 차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4강은 그 정계준 교수 자택 정원이 한 1000평 되는데 자택 정원에서 정원에 관한 강의를 했고요. 마지막은 박물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문화체험 강좌는
강좌는 좀 특별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강좌, 체험 학습을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 매체, 교수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지역 매체 등 전국 매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내나 오프라인으로도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 소개 포스터를 배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특이한 것은 정규 교육생도 있었지만 강좌별로 매우 의미 있는 강좌라 보니까 자유수강생을 별도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수강생들은 강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학내는 공문, 외부에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강생 모집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관리실, 특히 저희가 역점을 둔 것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강의이고 코로나다 보니까 교육생 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강의를 실시하기 전에 매일 그 주에서는 문자나 메일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서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결 사항을 이 사진에 나와 있지만요. 수시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파일이든 그다음 출력물을 확인해서 출결 현황을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석률이 좀 저조하신 분한테는 저희가 특별하게 문자나 메일을 보내서 참석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석할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혹시 역사문화 아카데미는 9번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한두 번 결석이 있는 분은 혹시 이후에도 강의를 계속 들을 것인지 묻고 난 뒤에 들을 수 없다 했을 때는 저희가 대기자를 한 프로그램마다 한 4, 5명을 미리 선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자가 바로 교육을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항상 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연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대기자로 교육생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생이 변경되거나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내부에서 저희가 결제를 통해서 교육생 변경 확정을 지으면서 철저한 교육생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문화 아카데미가 35명, 지역문화유산 탐방이 20명, 그다음 생활문화 체험 강좌가 15명이었는데 총 70명이 항상 교육생 정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여기 문자라든가 관리 현황은 사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서 저희 그 경상국민대학교 박물관 경남도민 평생학습대학 성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일자리 발굴 우수 사례로 경남 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 사업의 영역입니다. 경남지식인재개발원 설가람 실장님께서 발표를 이어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지식인재개발원 설가람입니다. 2021년 경남 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 사업 일자리 발굴 우수 사례 창의놀이 수학 강사 양성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창의놀이 수학 강사 양성 과정 사업 소개, 일자리 발굴 사례, 사후 일자리 연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사회 다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창의적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고 교육 정책 또한 미래 교육으로 변화하며 창의융합형 인재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 지역의 학부모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134명이 창의융합형 인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73명이 현 지역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66명의 학부모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의 방향성,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적 소통 영역, 전략 사고 영역, 창의인지 영역, 공간지각 영역이 4가지 영역을 활성화시켜 창의융합형 인재를 교육할 수 있는 창의놀이 수학 강사 양성 과정을 기획하였고 7월 12일에서 8월 19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20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직업기초교육, 직무교육, 취업역량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달간의 교육을 진행하며 수료 인원 17명, 취업 인원 14명, 자격증 취득 인원 17명, 만족도 92.6점으로 사회하는 활동 17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연계 사례입니다. 평생교육 일자리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현 지역에서는 2018년에서 2021년 4년간 밀양행복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어 지역의 어른에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곳이라는 지역 중심의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위탁형 마을학교를 통해 교육기관에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마을학교에서는 교육 운영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창의놀이 수학과 놀자 마을학교를 신청하였습니다. 2021년 2월 마을학교 공모를 통해서 13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이 되어 계약을 완료하였고 지역 위탁형 마을학교, 실버인지 교구놀이 강사 취업 연계기관인 브레인솔루션즈, 마을학교 수업을 진행할 지역 아동센터까지 총 3가지의 일자리 협력망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서 11월까지 총 10회 진행된 늘푸른 지역 아동센터의 마을학교 수업, 9월에서 11월까지 총 10회 진행된 자람지역 아동센터의 마을학교 수업을 통해 총 10명의 수료생이 강사활동을 하였고 브레인솔루션즈와 4명의 수료생이 강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 일자리 연계 사례입니다. 현재 저희는 찾아가는 누리교실, 마을학교, 성과공유회, 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 등 총 4가지의 사후 일자리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찾아가는 장인오리 탈무드 하브루타 누리교실은 12월 7일부터 12월 한 달간 지역 내 초등학교 10개 돌봄교실 아동 대상으로 장인오리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 1월에서 2월 수업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화요일에는 지역 내 학생 200명이 참석하는 마을학교 성과 공유회 오감만족이 제체되어 총 25개의 체험 부스 중 하나로 창의놀이 수학과 놀자로 참여하였고 밀양시장님과 교육장님도 함께 방문하여 창의놀이 수학을 체험하였습니다. 마을학교가 진행되었던 늘푸른 지역 아동센터에서 22년 아동센터 정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 협업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수료생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다솜 평생교육 협동조합 설립을 진행 중이며 지역 내 창의놀이 수학의 거점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창의놀이 수학의 공교육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지역 수요를 파악하여 창의융합형 인재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교육의 형태인 마을학교를 통해 영재교육 인프라의 구축과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원을 통해 사회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므로 평생학습형 일자리 사업에 맞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총 6개 기관의 우수 사례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발표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앞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다시 보기 하시면서 많은 도움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요, 우리 경남의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그리고 성과를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꼭 드리겠고요. 지속적인 응원,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1년 경남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